현금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 자산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대기업들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들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기업들도요, 본인 부동산을 팔면서 현금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종로구에 있는 송현동 부지를 지금 서울시에다가 4천에서 4,500억 원에 지금 매각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대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도 이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빌딩을 1,600억 원대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통재벌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 마곡지구, 굉장히 유명하죠. 마곡지구 내에 있던 토지를 8천억 원에 매각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는 사택으로 쓰던 부동산을 660억에 매각을 했대요. 자, 지금 1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그 경복궁 바로 옆이에요.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사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여기에다 호텔을, 그러니까 한옥 같은 이런 호텔을 건립하면서 앞으로 차기 이제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활을 걸고 있던 토지인데, 이거를 기본 감정가, 현재 감정되고 있는 가격이 6천억 이상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서울시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대한항공 기업의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게 마곡지구죠. 마곡지구의 토지를 당초에 이거를 스타필드를 여기에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토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미 매각을 했어요. 스타필드가 이제 안 들어서는 거예요, 마곡지구에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팔면서 지금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이 증권 발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요런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이 회사채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담보를 붙여서, 보증을 붙여가지고 다시 증권 형태로 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것들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보증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율이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니까 그만큼 금리가 부담돼요. 자, 그런데 금리가 높은 대신에 요거를 시장에다 내놓음으로써 즉각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금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을 지금 20여 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서 약 7천억 원 규모로 지금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당국에다가, 나라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문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부동산도 매각하고 또 이렇게 채권, 증권들도 발행을 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자, 도대체 왜 기업들이 이러고 있냐, 이렇게 뼈를 깎는 대응까지도 펼쳐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번 그 위기 사태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항공과 여행, 운송업계들이에요. 특히나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매출이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70% 정도를 순환해가지고 휴직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롯데나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과거에 면세점이라고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사업이 바로 면세점 사업인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이 면세점 영업을 포기를 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불리웠던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금호그룹이 어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호그룹 내에서 가장 그러니까 현금화, 그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현금이 가장 잘 벌리는 그 기업 중에 하나였던 이 아시아나항공을
시장에다 내놨는데 그거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이 현대산업개발인데,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연기를 했어요, 무기한. 이게 굉장히 현금이 잘 도는 알짜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이. 근데 그마저도 이거를 인수하는 거를 지금 보류하겠다, 혹은 조건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 뼈를 깎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런 위기 사태가 기업들이 보기에는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장기화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위기 사태가 기업들이 보아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기업들의 속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활용도가 낮은,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활용도가 낮은 이 부동산 자산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회사 내에 현금을 굉장히 쌓아두는 것들 많이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형태가 두 가지였거든요. 사내 유보금 형태로 그냥 현금으로 그냥 쌓아두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부동산이 괜찮을 때는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부동산 자산을 이용해서 회사 규모를 키운 기업이 이 롯데가 있었잖아요. 이 롯데가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알짜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대기업들 또 중견기업들까지도 우선적으로 이 부동산 자산을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위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반증일 것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똑바로 보시고 주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위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 자영업자의 숫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 중에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인데, 자, 그런데 현재 직격탄을 맞은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죠. 자, 어떤 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죠.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세나 아니면 각종 나라에 관련된 세금들, 이거 공과금 같은 거를 납부 유예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어쨌든 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영업자보다 이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일반 이 근로자들이에요. 이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 근로자 숫자에 비할 바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만약에 이 기업이 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이제 근로자의 실직이 본격화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제2의 IMF가 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IMF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외환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일반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났죠. 당장 실직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본인들이 보유했었던 부동산을 너도나도 시장에다 내놨잖아요. 현금화 시키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쭉 떨어졌던 그 상황, 우리가 과거에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업이 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회복하는데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자, 요것도 물론 일반적인 얘기 써놓은 건데, 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요번 위기 상황을 이 V자 반등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아니다, L자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 V자 반등이라는 게 우선 뭐냐면 한번 쭉 하락을 겪고 바닥을 찍고 바로 반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자, 그런데 이 L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바닥을 찍고 이게 바로 반등을 하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침체가 장기화되면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버티다 결국은 못 버티고 장기적인 침체, 여기에 이어져서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L자 상황인데, 물론 현재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우리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L자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번 위기 사태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당연히 좀 많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오늘 한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봤는데, 위기 사태 이후의 상황은요, 이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점이 꽤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저금리 상황이에요. 자, 저금리 상황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위기를 겪었을 때 늘 경험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최우선적으로 썼던 게 뭐였었죠? 바로 이 부동산의 규제 철폐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뭐 길게 뭐 IMF까지 갈 것도 없고요.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때 우리나라가 취했던 정책은 어떻게 했었죠? 그 금융위기 때문에 장기간 부동산이 침체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대출을 활성화하고 또 그동안에 있던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각종 규제들을 다 철폐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반등을 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다시 돌려서 말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손쉽고 또 즉각적인 카드가 바로 이 부동산 규제 철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그런 안 좋은, 어찌 보면 가장 규제가 단단한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떤 규제가 나올까라고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부동산 규제 철폐 혹은 규제 완화, 이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 사태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는 분명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부동산에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대기업들을 부동산 매각이 시작되는, 또 현금화가 본격화되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너무 이번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모범적으로 이 사태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상황도 진전되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